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조성 사업에 대한 재난 대책과 교통체증, 일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정치권에서는 행정 절차를 자기 도정에 넘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주민투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지상 56층, 높이 218m, 연면적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건물을 짓는 드림타워 조성 사업. 착공까지 재난대책 재심의와 관광사업 변경 승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이 일제히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후보는 재난대책과 교통대책 등이 미흡한 만큼 정책 결정을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의 결과, 보충적인 검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상황 변화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저도 변화된 대응을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후보는 자신의 개발한 10년 공약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만 카지노 시설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림타워의 경우에도 카지노를 허가 안 한다고 하는 명확한 입장이 있으면 저 문제 좀 풀려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드림타워 예정지인 제주시 연동과 노영동 지역에 출마하는 여야의 도의원 후보 9명도 한 목소리로 사업 추진 유보를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 같은 초고층 건물은 교통, 재난, 일조권, 풍동, 빛반사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초고층 건물과 카지노 시설 허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우금민 지사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드림타워와 카지노 허가 여부를 도민에게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요구에 임기 말 우금민 도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카지노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벌이가 되다 보니 중국 기업들까지 제주에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며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발 카지노 열풍의 실태와 문제점을 김찬년 조인호 기자가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985년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에 처음 문을 연 특급 호텔인 하얏트 리젠시 제주입니다. 최근 이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역대 최고가의 6배가 넘는 1,200억 원의 중국 기업에 팔렸는데요. 국내 카지노가 외국 기업에 팔린 것은 처음이다 보니 중국의 카지노 진출에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문단지와 이웃한 서귀포시 예래동에는 말레이시아 기업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콘도미니엄부터 짓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인을 겨냥한 초대형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대규모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개발 사업자는 6군데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평화로 주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카지노가 모두 들어서면 평화로는 마카오에 버금가는 중국인 도박 관광벨트로 탈바꿈합니다. 이 때문에 카지노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자 도지사가 해외 출장까지 다녀와 해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적자가 나면 흑자가 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것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같은 중국발 카지노 열풍을 놓고 관광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 세계로 많이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 제주도를 보면은 카지노 이런 시설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규모가 조금 이제 열악하다는 거죠. 좀 그들이 취향에 우리가 이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죠. 아니 고객들이 글로 일본 한번 흘러들어가고 또 그리고 지금 카지노 운영하려면은 딜러나 그런 조직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데려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지겠죠. 특히 원희룡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는 국제적 규모의 카지노 유치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신구범 새정치연합 후보는 신규 허가에 반대하면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들어와!
재작년 말 도내 외국인 카지노에서는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 사태로 1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곳에서 100억 원대의 탈세가 이뤄졌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정확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없어 재판에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받은 뒤 불법 환전을 거쳐 들여오기 때문인데 중국계 카지노는 이런 문제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우리가 좋은 카지노를 제주에 할 거니까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이고 조폭이라든가 검은 돈이라든가 그런 돈들이 많이 카지노에 흡입되고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빈번했죠. 이처럼 불투명한 경영 구조에서는 세금이나 관광진흥기금을 제대로 걷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 카지노보다 10배 이상 넓은 초대형이다 보니 폭력과 향락산업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 대규모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런 정주 환경의 파괴가 가장 우려할 점이 아니냐. 일단 외국인 카지노로 진출한 중국 자본들이 결국에는 내국인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의 그 자본이 투입됐을 때 과연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가지고서 그게 따른 투자 대비 수익을 갖다가 얻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의 문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제주 지역에서는 2000년대 들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추진됐지만 도박 중독과 범죄가 늘어난다는 논란이 일면서 무산됐습니다. 최근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일부 카지노가 비공개로 추진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대책은 있는지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면 카지노를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황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연휴 기간 관광객은 2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늘었고 지난 3일에는 내국인 관광객이 4만 3,800여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객은 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지만 내국인 증가율은 1.5%로 외국인의 60.6%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서울의 인사동처럼 경남 진주에도 전통 문화재를 다양하게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전통 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침체가 이어지자 주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전통 문화거리 부흥 활동에 나섰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입니다. 전통문화재 점포가 한 곳에 모여있는 진주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지난 80년대 초부터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 24개의 점포가 집단촌을 이루며 한때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차츰 뜸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 미술하는 업종 종사자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가 참 좋았어요. 침체된 인사동 전통문화 거리를 부흥시키기 위해 상인들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70, 80 나오고 90. 600년이 넘은 고려 청자 흑백 상간문 매변가, 청화백자 용문 주병, 나비 애기장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관람하고 경매를 통해 여러 작품들도 구입할 수 있는 진주 골동품 경매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문화재 감정도 무료로 이뤄집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진주에 외지의 손님들이나 상인분들이 많이 오실 기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재의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대중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도도 이뤄졌습니다.
상인들은 침체된 인사동 전통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전통문화재 상설 경매장 설립과 회원들의 자구 노력이 예도 진주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도 의회 교육의원 제3선거구 강성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제주시 연동에 설치한 선거 현수막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석 도의원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 공기는 포근하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부와 산간 지역에는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비양이 워낙 적은 데다 아침에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에서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고산의 기온 16도, 한림과 대전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7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껑충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한라산을 횡단하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다가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에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서귀포시 서홍동 다세대 주택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공동주택 공사 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을 소환해 특혜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홍동 다세대 주택 공사는 고근산 아래 부지 5,959제곱미터에 다세대 주택 3개 동 18세대를 짓는 것으로 상하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건설 허가가 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22일까지 김방희, 문창배, 이창희 작가 3사람의 작품을 선보이는 3대 이야기 돌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제73회 한국미술협회 제주도 지회 회원전이 11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심원갤러리에서는 24일까지 도예가 6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 그림이 있는 도자전을 마련합니다. 한국 오카리나 강사협회 제주도 지회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세계적인 오카리나 연주단체인 이탈리아 GOB 오카리나 연주그룹을 초청해 다양한 곡을 선사합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김미경 W인사이트 대표를 초청해 살아있는 뜨거움이란 주제로 무료 행복 특강을 마련합니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작가와 함께하는 나전칠기 공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병원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치매의 진단과 예방을 주제로 한 무료 건강교실을 마련합니다. 제주시 노형로에 있는 주식회사 빅토르 투자개발에서는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32국에 101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결정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565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구좌읍 동복리와 주민지원계획 협약을 맺고 주민 편익과 소득 창출 사업에 565억 원을 지원하고 배수 개선과 초등학교 살리기, 밭 기반 정비 등 지역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동복리에는 오는 2018년까지 20만 제곱미터의 매립장과 일일 5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게임장 8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10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140대를 압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 가운데 한 곳은 초등학교 100m 이내 일반 사업장처럼 위장해 게임장을 차린 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